세계 1위 디자인 소프트웨어 피그마, 이제는 단순 UI 디자인 툴이 아닙니다. 최근 피그마의 업데이트 흐름을 보면 더 이상 버튼이나 프레임 같은 UI를 디자인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AI가 디자인을 만들고 AI가 수정도 하고, 이렇게 만든 디자인을 AI가 바로 코드로 구현합니다. 또 GPT 같은 LLM은 물론 MCP나 외부 툴들과 연결되면서 피그마는 점점 하나의 AI 생태계로 확장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제 피그마는 UI만 디자인하는 툴이 아니라 기획, 디자인, 개발, 이 전체의 워크플로우를 관여하는 툴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능 개선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이미 디자이너가 개발해서 MVP를 만들고 개발자가 AI로 디자인까지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구글의 AI 기반 UI 디자인 툴 스티치도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AI 엔진 성능을 끌어올려서 디자인 품질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그마처럼 디자인 전문 기능들까지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피그마와 스티치가 최근 발표한 AI 중심 업데이트를 싹 정리해봤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누가 더 앞서고 있는지, 우리는 여기서 뭘 챙겨야 하는지 전부 알아볼 건데요. 먼저 스티치의 변화부터 살펴보시죠. 스티치의 디자인 생성 엔진인 제미나이 2.5 프로가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디자인 시안 생성 속도가 3배나 빨라졌고 결과물의 퀄리티도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스티치 공식 SNS 채널에서 결과물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왼쪽이 기존 결과물이고 오른쪽이 업데이트 이후의 결과물입니다. 더 다채롭고 풍부한 레이아웃과 색감, 텍스트 가독성과 카피 전달력의 향상, 폰트와 이미지 조합 능력까지 좋아졌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홍보 영상은 체리피킹한 것들일 수 있어서 직접 생성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생성했었던 동물병원 웹사이트와 비교해보면 이게 이제 기존에 생성했었던 동물병원 랜딩 페이지와 예약 페이지이고요. 그리고 이게 업데이트 이후 동일한 프롬프트로 생성한 것입니다. 한눈에 봐도 품질이 확 좋아진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좀 재밌는 게 피그마에서는 First Draft 같은 AI 기능을 사용해도 규격화된 컴포넌트 단위로 엄격하게 디자인이 생성되기 때문에 웹이나 앱 외에는 생성이 불가능한데, 여기서는 이런 PPT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자료와 프롬프트 전송해주면 이 정도 퀄리티로 만들어지고요. 품질이 나쁘지 않죠. 이게 왜 되는지 모르겠는데 피그마의 First Draft보다는 확실히 제한이 느슨한 듯합니다. 참고로 고성능 실험 모드의 월 생성 횟수가 100회가 추가로 더 늘어나서 한 달에 총 200회를 무료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직접 체험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뚜렷하게 달라진 것은 바로 캔버스 기능입니다. 피그마의 캔버스처럼 생성 공간 안에서 디자인 시안들을 한눈에 보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된 것인데, 디자인 시안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위치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러면 사용자 흐름에 따라 시안을 배치하는 데 유용하겠죠. 그런데 막 자유롭게 옮기다 보면 정렬이 지저분해질 수 있는데, 그럼 시안들을 다중 선택해서 오거나이즈 기능으로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도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프레임 잡아서 사이즈 조정하면 바로 반응형 테스트도 해볼 수 있고요. 또 시안을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어서 원하는 시안 복붙한 다음 디테일 수정해서 베리에이션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테마 조정 기능을 사용해서 다크 모드의 색상은 그린으로 하고 레디어스 값은 좀 더 둥글게, 그리고 폰트도 바꿔서 적용해 봤습니다. 그럼 아주 편리하게 변경된 테마의 베리에이션이 만들어지고요. 웹 사이즈로 나왔는데 이 프레임도 필요하다면 다시 조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디테일한 수정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시안 선택한 상태에서 주석을 달아 수정을 클릭한 다음 이렇게 드로잉해서 수정할 부분 지정해 줄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영역 지정한 다음 주석을 달아서 수정 요청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히어로 섹션 안에 있는 콘텐츠를 중앙 정렬해 달라고 요청해 봤습니다. 잠시 기다려주고요. 시안이 생성돼서 확인해보니 웬 훤칠한 의사 선생님이 건치 미소를 짓고 계시네요. 히어로 섹션은 변경된 게 없고요. 다시 동일한 요청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제 골든 리트리버가 없어지고 다른 강아지로 바뀌었습니다. 아직은 나노바나나를 활용한 이미지 수정만 가능해 보이고요. 디자인을 하다보면 이 시안 나쁘지 않은데 비안도 한번 보고 싶다, 또는 좀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안 수정하고 싶다, 이런 상황이 많죠.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베리언츠 기능이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에딧 기능으로 있었는데 이때는 그냥 기존 시안 수정만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시안은 유지한 채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한 번에 뽑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자면, 시안을 선택하고 이 플러스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여러 옵션 생성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설정 창이 뜨는데, 생성 옵션 수를 이렇게 최대 5개까지 늘릴 수 있고요. 그 아래에는 창의성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데, 보시면 리파인, 미디엄, 욜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리파인은 다듬는 수준이고요. 욜로는 한 번만 살고 죽는 거니까 최대한 과감하게 수정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미디엄으로 설정해 줄게요. 그리고 아까 잘 수정되지 않았던 요청을 다시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메인 히어로 섹션을 강조하고 해당 섹션 안에 있는 텍스트와 버튼을 중앙 정렬해줘 라고 작성해줬습니다. 그리고 베리에이션 요소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레이아웃, 이미지, 폰트, 텍스트 콘텐츠를 선택하고 생성을 클릭해줬습니다. 잠시 기다리니 이렇게 5개의 베리에이션이 생성이 잘 되었고요. 보시면 히어로 섹션을 좀 더 강조해달라고 했는데 좀 더 강조되는 이미지로 수정이 잘 된 듯 하고요. 그리고 카피와 버튼이 이번에는 중앙으로 잘 정렬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안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여기서 이제 또 베리에이션을 생성해 가면서 좀 더 원하는 안으로 수정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시안 수를 3개, 창의성 범위는 다듬는 정도로 설정하고, 그리고 이미지가 가려지지 않도록 히어로 섹션 안에 있는 텍스트와 버튼을 하단으로 조정해주라고 작성한 뒤 베리에이션 요소를 설정하고 생성을 클릭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카피와 버튼만 잘 내려갔죠. 기존 시안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골든 리트리버의 얼굴이 더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특정 UI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주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이 시안에서 차별화된 서비스가 좀 더 강조될 수 있도록 UI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니까 이런 식으로 기존안은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보더를 만들어서 강조해주는 안을 만들어줬고요. 또 이상한 메시지 박스 같은 거 넣어주기도 했고, 이런 독특한 요소도 있고 뭔가 인포그래픽처럼 표현하려는 듯한 레이아웃으로도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좀 픽셀이 깨져 보이는 게 뭔가 이상하죠. 이게 벡터가 아니라 이미지로 보입니다. 원래 스티치는 전부 코드 기반으로 디자인을 만들어주는데 말이죠. 찝찝해서 다운로드해서 확인해보니까 PNG 이미지 파일만 있었습니다. 구글 스티치 팀의 리소스 절약 정신이 잘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여러 옵션 생성이 아니라 하나의 시안만 수정해서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그냥 원하시는 안 클릭해서 왼쪽 하단창에 프롬프트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테마를 좀 더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으로 수정해달라고 해봤는데 이렇게 수정이 되었고요. 이 방식은 프롬프트만으로 수정 요청을 해야 하고 시안을 하나씩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업한 디자인들을 공유하고 싶다면 그냥 오른쪽에 있는 공유 버튼을 클릭하고 공유 사용 설정을 활성화해준 다음에 링크를 복사한 뒤 링크를 전달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스티치에서 가장 기대했던 업데이트가 바로 바이브 코딩 툴과의 연동이었는데요. 드디어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구글의 AI 코딩 에이전트 줄스가 스티치에 통합되면서 스티치에서 만든 디자인을 바로 실제 동작하는 웹이나 앱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자면 예시로 제가 만든 이 예약 페이지 디자인을 직접 프론트엔드 코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메뉴를 클릭하면 줄스라고 있죠. 이걸 클릭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GitHub 저장소를 선택해줍니다. 참고로 사전에 git 설치와 구글 계정으로 GitHub 가입을 해주셔야 이렇게 줄스와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이 디자인을 코드로 구현해달라고 입력한 뒤 Create Task를 클릭해주겠습니다. 줄스가 잘 연동되어 있다면 이렇게 바로 줄스로 이동이 되고요. 그럼 줄스 에이전트가 디자인을 코드로 구현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꽤나 편리한 플로우죠. 다만 이미 디자인의 HTML 코드가 스티치 내에 작성되어 있음에도 작업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특히 리액트로 구현해봤을 때는 동일한 페이지가 30-40분 정도 소요되었고 에러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개발이 완료되면 줄스가 GitHub에 브랜치나 퍼블리시 PR을 배포할 수 있는 버튼을 제공해줍니다. 저는 퍼블리시 브랜치를 클릭해 주었고요. 그럼 바로 GitHub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뷰 브랜치 버튼을 제공해주는데 클릭해 주겠습니다. GitHub으로 가보면 이렇게 코드가 잘 저장되어 있죠. 이제 이 상태에서 소스 코드의 버전 관리라든가 공유하면서 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 코드를 VS 코드 같은 코드 에디터로 옮겨서 실행도 해봤는데요. 이 코드 버튼을 클릭하고 GitHub 주소를 복사해주고 VS 코드로 넘어와서 터미널에 git 콜론을 작성한 다음 주소 붙여넣고 전송하면 GitHub 저장소에 있던 파일들이 VS 코드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파일 디렉토리를 넘어온 폴더로 설정해주고 git checkout이라고 작성한 다음 GitHub 브랜치명을 작성해서 전송해줍니다. 그럼 줄스 에이전트가 작성한 코드를 VS 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라이브 서버로 실행해보면 스티치에서 만든 디자인이 형태 변형 없이 그대로 구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인풋 필드에 이름이나 이메일,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해보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예약 날짜나 시간 선택도 문제가 없습니다. 작성 완료 후 예약 버튼을 클릭해보니까 이메일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뜨는데 이렇게 밸리데이션까지 알아서 잘 구현해 주었네요. 다시 이메일 형식으로 작성해준 뒤 예약 버튼을 클릭하면 예약이 성공했다고 모달까지 잘 뜹니다. 다만 아직은 줄수의 코드 생성 정확도나 처리 속도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고요. 에러 발생 빈도도 다소 높은 편인 듯합니다. 또 git 설치나 GitHub 연동 과정이 개발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스티치에서 생성된 코드를 다른 에이전트나 코드 에디터로 가져와서 개발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탄탄한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인 만큼 이러한 한계들은 조만간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스티치가 이렇게 발전할 동안 부동의 세계 1위 디자인 툴 피그마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을까요? 이어서 바로 알아보시죠. 피그마도 가만히 손가락만 빨고 있진 않죠. 전세계 1위 디자인 소프트웨어답게 굉장한 업데이트를 줄줄이 선보였는데요. 피그마도 스티치의 베리언츠와 유사한 AI 기반 디자인 수정 기능 프롬프트 투 에딧을 알파 테스트로 선보였습니다. 이 기능은 스티치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정교한 수정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About Julia라는 섹션이 있는데 스파클 아이콘 클릭하고 디자인의 신규 유저 프로필을 위한 빈 상태 Empty State 뷰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니까
이렇게 전체 구조와 스타일이 그대로 유지된 채 특정 요소들만 비어있는 상태로 UI가 수정이 됩니다. 신기하죠? 또 나열되어 있는 텍스트를 인풋 필드 프롬프트로 변환해줘 라고 입력하니까 인풋 필드가 생겼고 텍스트들이 그 안에 플레이스 홀더 텍스트로 싹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의 구체적인 컴포넌트 단위를 지정해서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버튼 같은 요소만 봐도 눌려진 상태, 호버, 포커스, 디세이블드 이런 다양한 상태를 갖는데 이런 거 기존에는 스테이트를 일일이 다 만들어줘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의 시안만 있으면은 일관성은 유지한 채 이런 상태 값을 반영한 디자인까지 알아서 다 뽑아준다는 점에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피그마는 이제 AI로 단순히 디자인을 생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획부터 디자인, 개발까지 전체 워크플로우를 연결,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코드와 코드를 다시 피그마 디자인으로 재구성, 다른 생산성 툴과의 연동, 이런 부분에서 유용한 기능들이 업데이트되었고 앞으로도 있을 예정인데요.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피그마의 바이브 코딩 툴, 피그마 메이크가 있습니다. 그럼 피그마 메이크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알아보시죠. 이미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피그마에서는 First Draft라는 기능으로 UI 시안을 생성할 수가 있죠. 저는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SNS의 피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디자인은 복사해서 피그마 메이크에 붙여놓고 요청하면 바로 이어서 코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로 만들어진 결과물은 피그마 메이크에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데요. 저는 피드를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로 전환이 되도록 하고 트윅CN에서 테마 코드를 갖고 와서 CSS 변수 기반 테일윈드 클래스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해봤습니다. SNS 피드의 기능을 구현하고 디자인까지 변경해봤는데요. 서치바에서 콘텐츠를 검색해보면 검색도 잘 되고 좋아요를 클릭하면 이렇게 좋아요도 잘 카운트가 됩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로도 잘 전환이 되고요. 여기까지는 기존에도 가능했던 AI 기능들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디자인 파일로 돌아가고 싶다면 예전에는 HTML2 피그마 같은 플러그인을 사용해야만 했는데 이제는 이 상단에 있는 버튼만 클릭하면 결과물을 디자인 파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피그마 캔버스로 다시 돌아와서 붙여넣기를 하면 디자인 파일로 잘 들어오죠.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텍스트나 컬러 등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다시 수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따로 CSS 코드를 가져와서 전체적인 스타일을 변경했는데 앞으로는 디자인 적용이 훨씬 더 편리해질 예정인데요. 조만간 디자인 라이브러리나 디자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피그마 메이크 내에서 바로 코드로 된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냥 뼈대 만들어 놓고 괜찮은 디자인 라이브러리 같은 거 어디서 가져와서 옷 입히기 해버리면 일관된 디자인도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제가 느낀 피그마 메이크에서의 가장 뚜렷한 변화 중 하나는 외부 툴과의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MCP 기술인데요. 이제 피그마 MCP를 사용하면 디자인을 코드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피그마 메이크에서 작업하던 코드를 커서나 VS 코드 같은 외부 에디터에서 읽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하려면 먼저 MCP 연결이 필요한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빠르게 보여드리자면 피그마 하단바 오른쪽에 있는 데브 모드를 켜주고 그리고 이 데스크톱 MCP 서버 활성화를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 하단에 MCP 서버 URL이 나오는데 이걸 복사해줍니다. 그리고 외부 에디터를 실행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커서를 사용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하고 왼쪽에 있는 MCP 클릭, 그러면 Add New MCP 서버가 있는데 이걸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중괄호 사이에 쌍따옴표로 막 뭔가가 적혀있죠. 그냥 이걸 따라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따옴표 그리고 쌍따옴표 사이에 피그마 작성해주고 콜론 다시 중괄호 그 안에 쌍따옴표 사이에 URL 작성해주고 콜론 다시 쌍따옴표 작성한 다음에 그 안에 아까 복사해두었던 URL을 붙여 넣어주면 됩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주의해주시고요. 그리고 저장하고 다시 세팅 화면으로 가보면 피그마 MCP가 잘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MCP를 사용해서 이 결과물을 커서로 옮겨보겠습니다. 근데 MCP 사용해서 코드 옮길 때 이미지 소스 경로 오류나 CSS를 테일윈드로 사용하면 또 디자인 스타일 적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사전에 이미지 에셋 따로 저장하고 CSS는 테일윈드가 아닌 기본 CSS를 사용하라고 요청해줬습니다. 요청이 완료되면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공유 버튼 클릭 그리고 링크를 복사해줍니다. 이제 커서로 와서 복사한 링크 붙여 넣어주고 프롬프트는 그냥 간단하게 해당 피그마 메이크의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구현해달라고 작성해서 요청해줬습니다. 그럼 MCP를 통해서 피그마 메이크에 작성되어 있던 코드를 커서에서 읽어드리기 시작합니다. 요청이 완료되었으면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해서 터미널을 켜주고 npm run dev라고 입력하면 로컬 서버가 뜹니다. 여기로 접속해보면 디자인이 변형 없이 그대로 잘 들어와 있고 기능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그마 메이크는 리액트 기반으로 코드가 생성되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단의 기능 개발은 비교적 수월하지만 백엔드나 복잡한 개발은 어렵습니다. 아직은 확장성이 다소 부족하죠. 그래서 결국 코드를 통합 개발 환경 같은 IDE, 코드 에디터로 옮겨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럴 때 이렇게 MCP를 사용하면 유용하겠죠. MCP의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빠르면 몇 주 안에 피그마 메이크에 커넥터라는 기능이 배포될 예정인데요. 이게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툴과의
연결성이 확장되는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매니저가 노션에다가 MVP 기획서를 목표, 문제정의, 유저 스토리, 1단계 요구사항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다 작성해 놓았다고 했을 때 기존 같으면 디자이너가 이걸 보면서 하나하나 디자인에 직접 반영해야 했잖아요. 이제는 이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클릭하면 커넥터의 외부 툴을 연결할 수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이미 노션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바로 프롬프트로 이 PRD 구현해줘라고 작성한 다음 해당 노션 페이지 URL을 넣어주고 전송하면 피그마 메이크가 노션 문서를 싹 분석해서 적절한 기능과 디자인을 바로 반영해줍니다. 이제 이 커넥터를 통해 노션에 연결하기만 하면 여러 사람이 작성한 정보를 기반으로 바로 코드 기반의 디자인으로 만드는 굉장한 효율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콘텍스트를 많이 그리고 잘 분석해서 반영해줄지 모르겠지만 바이브 코딩할 때도 요즘에 콘텍스트를 잘 밀어넣는 엔지니어링 방식이 표준처럼 자리 잡고 있기에 이러한 흐름을 잘 반영한 업데이트로 보입니다. 게다가 노션뿐만 아니라 아사나나 아틀라시안, 리니어까지 연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MVP를 만들었다면 이제 좀 더 고도화된 코드 버전 관리나 보안이 필요한데 이때 보통 GitHub라는 저장소를 많이 사용하죠. 이제는 피그마 메이커에서 바로 GitHub 연동이 됩니다. 설정 들어가서 연결한 GitHub 계정으로 Create Repository 버튼을 클릭하고 원하는 저장소를 설정한 뒤 Create를 클릭하면 이렇게 앱의 모든 코드가 바로 해당 계정의 GitHub 레포지토리에 그대로 다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뭐 수정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다시 GitHub로 푸시해서 변경사항을 업데이트할 수 있고요. 이 GitHub 연동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피그마 메이크 내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은 아니지만 이제 코드 커넥터라는 기능으로 디자인 컴포넌트에서 바로 코드 확인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개발자 모드인 피그마 데브 모드에서 퍼블리시 라이브러리로 들어가서 특정 컴포넌트를 연결해주면 이렇게 컴포넌트의 코드 조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리액트로 구성된 코드가 보이시죠? 또 이 코드를 MCP로 연동하면 바로 컴포넌트 개발도 가능합니다. 연동되어 있는 GitHub 계정을 기반으로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듯 하고요. 개발자의 협업이나 개발 편의성이 훨씬 더 좋아질 듯 합니다. MCP의 확장성은 더 나아가서 이제는 피그마의 온라인 협업 화이트보드인 피그잼과도 연동이 됩니다. 피그잼 파일을 읽어드리는 기술은 지금도 가능한데요.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타이머 앱의 플로우 차트를 그려본다고 했을 때 직접 그려도 되지만 저는 피그잼 AI로 그려보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요청해주면 이렇게 타이머 앱의 기능이 논리적인 다이어그램으로 잘 그려지고요. 영문으로 생성이 되었는데 잠깐 AI 기능을 사용해서 번역을 해주겠습니다. 번역이 완료되었고요. 보시면 타이머 유형 설정에는 일회성인지 아닌지로 분기점이 되고 타이머가 시작되면 일시정지와 알림이 울리는 것으로 또 분기가 나뉩니다. 알림이 울린 뒤에는 타이머가 초기화가 되고 종료가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의 섹션 링크를 복사한 다음 아까 MCP를 연결해둔 커서로 와서 링크를 붙여넣고 이 플로우 차트 참고해서 타이머 앱 구현해줘라고 요청해 주겠습니다. 잠시 기다리면 요청이 완료되고요. 다시 로컬 서버를 띄워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머가 잘 실행이 되고요. 간단히 타이머 기간을 설정해주고 타이머 유형에는 아까 일회성인지 아닌지 분기가 있었는데 잘 반영되어 있죠. 그리고 날짜와 시간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이건 알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듯 하고요. 저장하고 타이머 시작을 클릭하면 타이머가 카운트다운이 되고 알림까지 잘 울립니다. 지금은 아직 초기 수준이라 생성한 것을 읽기만 가능한데 역으로 커서나 외부 툴에서 생성이 가능하다면 논리적인 다이어그램이 필요할 때 바로 시각화를 해서 정보를 정리할 수 있고 또 코드 베이스에서 기능에 대한 플로우 차트를 그려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참고로 오픈AI 챗GPT에서는 이미 피그잼과의 연동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피그마의 역대급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피그마에서 노드 기반으로 레퍼런스들을 연결해서 원하는 이미지나 그래픽,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피그마는 최근 위비라는 노드 기반 AI 생성 소프트웨어를 인수했는데요. 이 툴을 피그마 캔버스에 통합해서 디자이너가 훨씬 더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위비는 마치 컨피 UI처럼 여러 이미지나 레퍼런스를 노드라는 선으로 연결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스타일의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피그마에는 이미 GPT 이미지 1이나 구글의 나노 바나나 같은 생성형 AI 도구가 탑재되어 있지만 앞으로 위비가 통합되면 여러 레퍼런스들을 조합해서 나만의 취향에 맞는 이미지나 영상을 피그마 캔버스 안에서 바로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피그마의 스마트 애니메이트를 넘어 이제 애프터 이펙트처럼 고급 애니메이션이나 모션 디자인까지도 AI를 활용해서 만들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피그마는 이제 전문 UI 툴을 벗어나서 기획, 개발, 그리고 창작 전반을 갖춘 종합 디자인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